F1의 세계에 빠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드라이버의 매력에 빠지거나 매스컴에 배포된 다큐와 같은 것을 통해 입문하셨을 거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계상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자잘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지식이 덜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로 오늘은 F1 룰북에는 존재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잘 알기 어려운 규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 피트스탑입니다. 피트스탑은 레이스 진행 중에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파손된 프론트윙을 교체하기 위해 주로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각 레이스마다 한 번 이상 반드시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의무 피트스탑입니다. 반면에 같은 레이스지만 레인 컨디션이 한 번이라도 선언된다면 인터미디어트 타이어 혹은 풀 웨트 타이어를 사용하며 의무 피트스탑 규정이 사라지고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고 완주해도 공식 기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1년에 6번 펼쳐지는 스프린트 레이스 역시 의무 피트스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어 반납 규정입니다. 각 팀은 타이어 독점 공급사인 피렐리로부터 평균적으로 소프트 8세트, 미디움 3세트, 하드 2세트, 인터미디어트와 풀웨 타이어 각각 4세트, 3세트를 공급받습니다. 이 타이어로 프랙티스, 퀄리파잉, 레이스까지 모두 소화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팀마다 정해져 있는 전략에 따라 타이어를 운용합니다. 특히 퀄리파잉 세션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소프트 타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개수 관리가 중요하며, 프랙티스에 사용한 타이어 중 일정량을 반납해야 하고 8세트의 소프트 타이어 중 1세트는 Q3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크 페르미입니다. 프랑스어로 폐쇄된 공원을 의미하는 파크 페르미는 사전적 의미로는 모터스포츠에서 특정 시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는 걸 방지해 팀들이 무단으로 개조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역을 뜻합니다. 그것을 F1에서는 크게 퀄리파잉 세션 이후와 레이스 종료 이후에 진행하는데, 주로 파워 유닛, 차량의 부품, 각 부품의 각도 조절과 레이스 종료 후 잔여 연료량 등등 아주 많은 분야를 책임지는 규정입니다. 레이스 때 피트 스타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레이스 실격 여부와도 관련이 깊은 사항이기 때문에 팀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규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랙티스 세션의 모든 세팅을 설정하고 퀄리파잉 세션 중간 혹은 종료 이후에는 그 어떤 인보라도 차량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하게 하며, 타 팀의 차량이 궁금한 선수들 역시 손을 멀찍이 떨어뜨린 뒤 눈으로만 관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크 페르미는 레이스 이후 잔여 연료량, 차량 최소 무게, 차량 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스키드 블록의 마모도와 같은 전반적인 것을 검수합니다. 최소 무게 규정의 경우에는 차량이 1kg이 가벼워지면 0.1초가 빨라질 수 있는 스포츠 인점이 가장 크고, 2010년 이후 중간급유가 중단된 시점부터는 차량에 최대치의 연료를 급유한 뒤 시작해야 했으며, 2025년 기준 최대 연료량은 110kg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키드 블록의 경우에는 과도한 다운포스를 만드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1990년대 아에톤 세나의 사망 이후 도입된 규정입니다. 차량 바닥에 길게 부착된 플랭크의 두께는 10mm이고 흔히 볼 수 있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장면이 이 티타늄 스키드 블록에 의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1mm를 초과한 수치가 마모될 경우 실격 처리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최근 계속해 발생하는 잔디 화재 사고로 인해 티타늄에서 강철로 전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실제로 강철 스키드 블록을 테스트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가지 깃발과 상황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선 크게 정리한다면 그린 플래그, 옐로 플래그, 레드 플래그로 나눌 수 있고, 옐로 플래그 안에서도 일반 옐로 플래그와 더블 옐로 플래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그린 플래그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레이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옐로 플래그는 통상적으로 나눈 3개의 구간의 위험 요소가 존재할 때 발령하는데, 위험 정도에 따라 비교적 낮은 것은 일반 옐로 플래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블 옐로 플래그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는 모든 선수가 즉각적으로 차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감속해야 하며, 이 규정을 어겼을 시에는 타임 페널티부터 그리드 페널티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이해 가능한 레드 플래그는 더 이상 트랙에서 주행할 수 없는 상황, 즉 다중 초돌 사고가 일어났거나 트랙 내부의 시야 확보가 전혀 되지 않을 때 주로 선언합니다.
이외에는 중계화면에서 명확하게 볼 수 없는 블루 플래그, 블랙 플래그, 화이트 플래그,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플래그가 있습니다. 블루 플래그는 하위권 선수가 상위권 선수에게 한 바퀴 이상 따라잡히게 되면 하위권 주자에게 무난하게 선두 주자를 보내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트랙 곳곳에 있는 패널을 3번 보일 동안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 당사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블랙 플래그는 실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F1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봐도 블랙 플래그는 몇 번 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깃발인데, 그 이유는 보통 실격 사유가 나오기 전에 리타이어를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2024년 상파울루 그랑프리의 훌켄버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한 강우 속에서 펼쳐진 경기에 미끄러웠던 트랙이었고 1번 코너에 진입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자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트랙 마샬이 손을 대면 안 되는 상황에 차를 밀어주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상황을 리플레이로 목격한 스튜어드진이 레드 플래그 상황을 빌미로 훌켄버그의 레이스 실격을 통보했습니다. 화이트 플래그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선수 앞에 서행 중인 물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쿨다운 랩을 수행하는 선수나 차량에 결함이 있는 선수가 앞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깃발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랙 앤 화이트 플래그인데, 단순히 블랙과 화이트를 합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레이스 중 트랙 경기를 벗어난 것을 알려주는데, 3번까지는 아무 의미 없지만 4번째가 넘어가는 그 순간 타임 페널티가 부여되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이 레이스 당일에 무리해가면서 초월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슈퍼 라이센스입니다. 슈퍼 라이센스는 드라이버가 F1 팀에 소속되어 정식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최소 조건의 자격증입니다. 그만큼 F1은 고도의 운전 실력과 운동 능력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최소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이것으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대다수의 그랑프리마다 일정량의 포인트를 부여받는데, 가장 많은 포인트를 제공하는 그랑프리는 단 한 단계 밑에 있는 포뮬러2 그랑프리입니다. 포뮬러2 그랑프리 기준으로 1위부터 3위까지 40포인트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슈퍼 라이센스를 받기 위한 조건인 3년 내 40포인트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F2 챔피언십 포디움 달성자는 이듬해 곧바로 F1으로 승격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대표적으로 메르세데스의 러셀과 맥라렌의 피아스트리가 F2 우승을 하면서 승격됐고, 이들과 더불어 작년도 챔피언을 다퉜던 볼톨레토와 하자르까지 동시에 승격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행보를 보인 드라이버들도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수는 안토넬리와 베르스타펜으로 2명 모두 최소 연령 조건 이전의 포인트 기준을 충족했고, 이로 인해 FIA가 특별하게 라이센스를 부여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레드불 주니어 팀의 아비드 림블라드가 17세의 나이로 슈퍼 라이센스를 특별 발급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도 쓸데가 있나 싶은 5가지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 중에 잘 나오지 않는 내용들로 구성한 만큼 입문자 분들께 도움이 되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외에도 규정집에 숨겨져 있는 자잘한 내용이 있지만 워낙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언젠간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는 영상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